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창 중국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 총리가 우리나라를 찾은 건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坚持做彼此信赖的友邻，相互成就的伙伴。 양국 정상은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등 경제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인 투자 환경 조성 등 주로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중 외교 안보 대화를 신설해 6월 중순에 첫 회의를 열기로 했고 공급망 분야 관련해선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새로 출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 복원으로 양국 교류가 크게 늘어난 점을 언급했습니다. 정부 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되었습니다. 올해도 재무, 산업,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은 한반도 정세와 한미일 협력 등을 주요 의제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を維持強化し、そしてグローバルな課題に効果的に対処するためにも、日韓両国の連携を一層緊密化していきたいと。 윤 대통령은 또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이에 기시다 총리는 총무성의 행정 지도는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한 재검토라며 우리나라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일 중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환영 만찬을 주재합니다. 이튿날인 내일은 3국 정상이 모여 2019년 12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의를 합니다. 3국 정상은 인적 교류와 기후변화 대응, 경제통상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동선언에 담기로 했습니다. 공식 의제에선 빠졌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이 다뤄질지도 관심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누구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 못했던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졸업식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중국 견제에 맞춰졌습니다. We elevated the Quad together with Japan, India, and Australia to advance free, open, secure, and prosperous Indo-Pacific. We're standing up for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s. We depended on our strategic partnership with Vietnam. 특히 서울에서 중국과 각각 양자 또 삼자 회담을 하는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For the trilateral cooperation we forged with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that no one thought was possible. Two of our allies cooperating on strategic defense thanks to our leadership. 또 미국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자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국가라고 자평했습니다. 이날 직접 이름을 말하진 않았지만 대선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Remember what over 1,000 graduates of West Point wrote to the class of 2020 4 years ago. The oath you've taken here, quote, has no expiration date, they said. 당시 졸업생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생도들의 선서는 독재자를 위한 게 아니라는 서한을 낭독했던 일을 언급한 겁니다. 지난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모래주머니에 걸려 넘어졌고 2020년 육사 졸업식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둘 다 건강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행사 내내 자리를 지키며 1000여 명의 졸업생과 모두 악수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사흘 뒤에 끝나지만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의장도 나서서 개혁안 처리에 힘을 실었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개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 개혁에 대해서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다. 죄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으로 국민들이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을 43%로 할지 45%로 할지를 두고 대립해왔습니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득 대체율 44%를 받아들일 테니 본회의 처리를 하자고 밝혔고 오늘 국회의장이 나서 힘을 보탠 겁니다. 하지만 여당은 기존 틀에서 수치만 바꾸는 모수 개혁은 졸속 개혁이라며 다음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연금 구조 개혁까지 함께 하자고 맞섰습니다. 시간에 쫓겨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민주당의 연금 쇼에 휩쓸려 처리할 법안도 아닙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 전체의 의견,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다음 주 연금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거론했지만 여권이 반대하고 있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난 데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 부처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대화의 문이 계속 열려 있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이틀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7년 만에 의대 증원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교육부에 증원이 이루어진 대학과 적극 협력하여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복지부에도 미복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언제 병원으로 돌아올진 미지수입니다. 지난 21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일하는 전공의는 658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미복귀 전공의 행정 처분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은 전공의 복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복귀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겁니다. 또 전공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대 등 일부 대학에서 내년 의대 정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거나 보류되고 있는 점도 변수입니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 처분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지난주 온라인에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글이 올라왔고 이 글을 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저희 JTBC 취재 결과 과거 10차례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연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일 서울역에서 무작위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남녀 아무나 5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흉기 난동 글로 이날 오전부터 서울역엔 철도경찰과 서울역 경비대가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글이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를 압수수색해 작성자를 추적했습니다. 이후 경기도 고향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던 33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남성은 전과 10범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살인 등 강력범죄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는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림역과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테러 예고글로 검거된 작성자는 298명에 달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 작성자가 테러글을 작성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협박 등의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자전거를 타다 수풀에 쓰러져 있는 50대 남성을 근처를 지나던 소방관이 우연히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늦지 않게 병원으로 옮겨져서 살아날 수 있었는데 소방관은 아내의 눈썰미 덕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고개를 오릅니다. 한참을 가던 자동차가 다시 돌아옵니다. 수풀에 버려진 자전거를 발견한 겁니다. 좌우측으로는 산이라 수풀 사이로 자전거 바퀴가 하나가 나와 있었어요. 와이프가 한번 확인해보고 가자고 그래서 자전거 옆을 자세히 살펴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이 소방관은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눈도 뜨고 있었는데 아무런 뭐 동공 반응도 없었고 제가 통증도 한번 줘봤는데 통증에 대한 반응도 없었고요. 아내가 119에 신고를 했고 구급대원이 7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5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아 목숨을 건졌습니다. 지금은 일반 병실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관은 남성의 가족이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했지만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비건 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도움이 됐다는 게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듯 심폐소생술에 관심을 가져달라 말합니다. 이런 걸 잘 숙지하셔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더 많은 생명들이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번에 들더라고요. JTBC 정영재입니다. 갇히지 않는 것, 멈춰있지 않는 것, 정체되지 않는 것. 다양한 도전으로 자신만의 연기를 다져가고 있는 배우 안소희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소희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뷔한 지 어느덧 17주년이 됐는데 어떠세요? 평소에 좀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시기도 하나요? 네, 이렇게 매해 축하를 해주실 때마다 저도 많이 놀래요.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벌써 이렇게 됐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생각도 들고 되게 뿌듯하다. 뿌듯하게 해준 거예요? 네, 하는데요. 저 초등학교 때요. 저 중학교 때요. 팬이었어요. 네, 저 군대 있을 때요. 막 이렇게 그분들의 어느 시절에 제가 같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실 때마다 되게 뭉클해요. 뭉클하고 뭔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같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추억하며 떠올릴 수 있다는 건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원더걸스 노래들, 각종 노래들을 같이 막 따라 부르고 응원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와, 감사합니다. 혹시나 원더걸스로 아니면 그냥 가수로 뭐 다시 좀 무대에 서보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무대에서의 그 느낌이 정말 짜릿하거든요. 그럴 때가 생각이 날 때가 있죠. 다른 가수분들의 공연을 보고 하면 지금 정말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아쉬움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활동하면서 정말 좋은 기회로 정말 크고 다양한 무대를 경험을 할 수 있었어서 네. 할 만큼 했으니까 네, 즐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새롭게 도전한 거가 연극이에요. 맞습니다. 연극을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결심했던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건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해볼 수 있을까?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클로저라는 또 그 앨리스 역할의 기회가 닿아서 뭔가 거침없는 행동을 하는 거가 저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간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던 모습이기도 하고 앨리스로서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욕심이 많이 났어요. 혹시 가장 뭐 좋아하는 대사가 있을까요? 낯선 사람이라는 단어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많이 나오는데 유독이 낯선 사람이라는 단어가 탁 들어오더라고요. 네, 안녕 낯선 사람 이렇게 맞아요. 하거든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어제 공연 제가 가서 봤거든요. 진짜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와, 너무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 들렸어요. 정말요? 네. 저도 어떻게 하실까 되게 궁금했는데 발성이 일단 귀에 잘 꽂히더라고요, 소리가. 그래요? 맑게. 앵커님에게 그런 얘기 듣다니. 저는 사실은 왜 소희 씨가 연극을 도전해보고 싶었을까? 그리고 왜 이 앨리스 역할을 해보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궁금해하면서 봤는데 그 두 가지가 모두 납득이 됐어요. 공연을 정말요? 보고 나서. 그 연기에 대한 열정이 진짜 진심이고 막 귀가 새빨개지면서
마지막까지 열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나요? 네. 감사합니다. 매회 이제 공연을 마치고 나면 어때요, 기분이? 좀 후련하다, 이제 하나씩 해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뭔가 오늘 실수했던 거라던가 이런 게 많이 생각나는 편이에요?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그럼 연극하면서? 많아요. 어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되게 작은 부분들이 좀 매 공연마다 달라지거든요. 그게 연극의 묘미라고도 하고요. 또 첫 공연 때도 제가 연습 때도 한 번 없었던 실수를 맥주가 쏟아진다든지 커피가 쏟아진다든지 하는 그런 실수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때그때 대처하는 재미로 또 공연을 하고 있고요. 끝나고 나면 그 생각하면서 반성도 하고 근데 이걸 이렇게 대처했다니? 이러면서 재밌어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실수들로 인해서 다음엔 이렇게 해야지, 더 조심해야지 하는 보완, 점들을 찾아 나가면서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클로저도 사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소희 씨의 사랑을 요즘 가장 듬뿍 받고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너무 제가 클로저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정말 클로저예요. 아, 진짜요? 네. 완전 몰입해 계시구나. 네. 항상 하는 작품, 그때그때 하는 작품이 제일 큰데요. 처음 해보는 도전에 있어서 저에게 연기적으로도 또 저에게도 되게 좀 큰 생각과 느낌을 주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클로저가. 연기 생활을 지금 어느덧 10년 했나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으라차차 와이키키에서 보여줬던 그 막 JTBC. 네. 귀여운 모습들도 너무 재밌었고. 맞아요. 그때 저도 시트콤을 처음 할 때여가지고 저에게도 또 새로운 도전이었는데 네, 재밌었어요. 또 이렇게 인물이 많았던 극은 처음이었어요. 그 작업도 굉장히 새로웠죠. 그 독립 영화랑 단편 영화 같은 거에도 출연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기회가 될 때마다 작업을 다양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나와요. 그쵸? 네. 올해 나오죠. 맞아요. 올해 독립 영화를 한 편, 작년에 촬영한 독립 영화가 올해 6월에. 6월에 나와요? 네, 6월에 나옵니다. 기대하고 있겠. 제목이 뭐예요? 대치동 스캔들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앨리스와는 또 다른 톤의 인물들이 보여질 테니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더 다채로워지는 느낌? 이전에 했었던 활동에서 배우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서 좀 다양하게 해보고 있습니다. 연기 활동 이렇게 쭉 하시면서 어려웠던 순간도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좀 가장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줬던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버지와 언니의 힘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언니가 이번 연극도 보면서 저보다 더 긴장을 하더라고요. 네, 또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뭐라고 해줬어요? 언니가 잘한다고 해줬어요? 네, 기특하다고. 그니까. 자랑스럽다, 내 동생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배우 안소희가 걷고 싶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저는 안소희가 작품 한대, 너는 안소희가 이런 일을 한대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궁금한데? 와,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가수였던 소희도 좋았고 배우인 안소희도 너무 좋지만 사람 안소희가 무엇보다 정말 좋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감사합니다. 네, 뚜벅뚜벅 싱그럽게 걸어갈 모든 앞날들을 함께 응원하면서 보고 있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인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쌀쌀할 거란 예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2, 3도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네, 뉴스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